자, 다음 주 풀어볼 문제 받으셨죠? 예상 문제. 오늘 제가 이제 부동산 실명등법까지 가야 되는데, 뭐 다른 데서도 보니까 가담법 끝나면 뭐 시간이 애매하고 해서 아마 가담법까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이번 주 못한 실명법 뭐 풀어보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안 풀어보신 분들은 실명법부터 시작해서, 실명법도 제가 뽑아드렸죠? 그거하고 해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까지 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고 오세요. 그래도 뭐 한 40문제 조금 넘습니다. 앞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쪽은 좀 쉽게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앞에는 무지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매번. 그래서 뭐 열심히 하다가 의사표시 쪽 가서 이제 대리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신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했다가 다시 또 안 되겠다 해서 하면 또 하고. 그래서 앞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빨리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사특별법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하고 올해 같이 또 하면서 이번 주에 또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보시고 그렇게 이제 보자고요. 자, 234 이제 교재는 이제 요약집을 보세요. 요약집을 114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가담법은 왜 만들어졌느냐? 항상 특별법은 만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가담법은 채무자, 돈 빌린 사람. 그래서 이 가담법은 결국은 이 변칙적인 담보, 즉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이제 이용해서 변칙적으로 담보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만일에 1억을 빌려줬다. 자, 요게 이제 3억짜리다. 그래 놓고서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자, 뭘 쳐? 가등기나 아니면 아예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고 해서 진짜로 소유권을 넘어온 게 아니죠. 내가 1억 빌려줬으니까 네가 1억 갚을 때까지 나한테 맡겨라, 이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이건 아예 가등기 쳤다가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본등기에서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고. 자, 이걸 이제 담보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또는 가등기 담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래는 국가에서는 담보로 사용하라고 만든 거 아니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담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양도담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틀어 가지고. 이런 걸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죠. 왜? 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죠. 법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약간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걸 인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 피해를 보더라는 거지. 지금 1억을 빌려고서는 3억짜리에 이런 걸 했다. 돈 갚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가등기에서 뭐하고? 본등기하고 그냥 아예 소유권 전등기했으면 그대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를? 3억짜리를 가져버린다. 그럼 얘는 급해서 1억 빌려가지고서 했다가 3억짜리 부동산을 날려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법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죠. 이 사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 이거 인정은 해주겠다만 너 그냥 막 가져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가져가는 거 인정해주죠. 해주는데 지금 차익이 얼마 있어? 2억 있으면 2억 너 이게 돌려줘야지. 그 다음에 계속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뺏기지 않도록 계속 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죠. 그래서 계속 갚아가지고 이걸 마소시켜서 저 부동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나오는 게 또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적용되지 않느냐. 항상 특별법은 그거부터 따지니까. 114페이지, 그래서 적용 범위를 보니까 일단 담보니까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채권담보에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담보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채권 자체가 뭐에 의해서 발생한 거에 대해?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뭐예요? 빌린 거, 빌린 돈. 그래서 가로 속에 차용금, 뭐 대여금 이렇게 얘기하죠. 돈 빌려주고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 했을 때 적용하는 거지. 가로 1번처럼 공사대금 채권도 있을 수 있죠. 또 매매대금 채권, 뭐 물품대금 채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 담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 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사대금, 특히 매매대금 요거 가지고 장난만이시니까 잡으시고. 자, 괄호 2번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괄호 3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들어가시면 굵은 글씨로 뭐가 보여요? 구상권. 자, 구상권도 요 가등기 담보에 의해서 담보가 된다. 구상권도. 구상권.
자, 뭔 얘기냐? 뭐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거 또 기억이 안 나. 우리는 하여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가담법에서 기억하려면 뭐 기억하셔? 구상권도 담보 돼 안 돼? 돼.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 자,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어차피 가등기 담보 이거 실행하는 걸 보셔야 되니까 가등기 원리를 좀 한번 이해 한번 해보죠. 자, 이 가등기를 담보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담보로 사용되든 뭐든 이거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 하기 전에 저당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들어왔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뭐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 같은 부동산에.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결국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이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담보로 사용하는 거야. 만일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얘 같은 경우는 이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동산을 갖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은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할 때 없어져요, 따라가요? 따라가 인수된다고요. 근데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이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이죠. 이건 어떻게 된다? 이건 없어져요. 자,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라고. 그럼 이게 문제가 되네. 그럼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 부동산을 좀 취득하고 싶어. 어쨌든 뭐 청산금을 주든 뭐든 저 부동산이 탐나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낼름 얘가 경매 쳐버리면 이 사람 저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경매 들어가면 경매 절차로 들어가서 얘도 저당권하고 똑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담보가등기는 그냥 법적으로는 뭐하고 똑같이 보면 돼?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면 돼. 다만 실행할 때 그럼 저당권이니까 뭐 또 할 수 있지만 경매도 할 수 있지만 뭐 소유권 이전해서 저 부동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가 특징적인 거지. 법적으로는 전부 다 뭐로 보면 된다? 저당권을 보면 돼요. 그럼 얘가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당권을 보게 되니까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선순위, 후순위야 별 문제가 없는데 선순위 저당권이 눈에 가시야 하냐? 가시지. 저 부동산 지금 딱 노려가지고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갚아가지고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자기 거 없앤 거야? 남의 거 갚은 거야? 그럼 당연히 남의 채무자한테 달라고 해야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구상권이라고 그러지. 그럼 결국 구상권도 얘가 얘한테 돈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로? 가등기로 담보가 되더라 그 얘기죠. 이해됐어요? 예, 그 원리가 그 얘기인데 몰라도 돼 이것은. 하지만 뭐 기억하면 돼? 그걸 구상권 나오면 가등기 담보로 된다. 예, 그거 기억하시라니까 구상권도. 됐죠? 예. 2번은 또, 자, 이건 등기 등록에서 공시되는 물건이나 재산권에 대해서 적용되니까 그럼 등기 등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괄호 1번에 뭐 명칭에 관계없이 뭐 어쩌고 변칙담보에 적용되는데 두 번째 줄. 단 등기 등록할 수 없는 동산양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겠지. 돈 빌려주고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야, 그 미술품 좋은 거 있네. 그 미술품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돈 갖고 가져가. 그것도 양도담보죠. 하지만 이건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에 대한 거니까 그런 건 적용하지 않지. 그 다음에 가등기는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가등기는 꼭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만 있는 건 아니죠. 지상권 가등기, 뭐 전세권 가등기, 저당권 가등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가등기에 따라서 이 가담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건 담보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저당권이나 뭐 질권은 우리 시험권이 아니라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거 권리 자체가 담보에 아니에요. 담보니까 이걸 취득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아예 저당권 설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되시지? 예. 그래서 괄호 2번에 맨 끝에 그러나 질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취득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하는 거, 뭐 지상권 가등기 이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된다고 봐요. 주로 이제 소유권 가등기를 많이 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 법은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채무자. 그럼 만일에 1억을 빌려주고 자, 부동산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 잘못해서 돈 못 갚으면 1억 빌리고 3억짜리 날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3억은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이 빌린 금액, 차용액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지, 초과해야지. 그럴 때 적용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더 이상 예는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만일에 문제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면은 뭐 괜찮은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부동산에 이미 가등기 하기 전에 저당권이 붙어 있어. 이 부동산 가격이 1억 한 5천 정도 되는데 이 저당권이 한 6천만 원 피담보채권액이. 그리고 우리 자 1억을 빌려주고 저 1억 5천짜리 부동산에 또 가등기를 쳤다. 자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여기에 가당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랬을 때 단순 비교해서 부동산 가격은 1억 5천이고 빌려준 돈 얼마? 이것만 단순 비교하면 적용돼야죠. 근데 지금 이미 이 부동산에는 가등기보다 뭐가? 저당권이 선순위 잡혀 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한다 하더라도 이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럼 얘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6천만 원 지가 갚아야지. 그럼 결국은 6천만 원 자기가 인수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이 부동산 가격에서 이걸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중에 청산금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전부 다 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이것을 공제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럼 1억 5천에서 6천 빼면 얼마예요? 9천만 원이지. 그럼 빌려준 돈은 1억이니까 여기 적용될 일이 없지. 채무자 입장에서도 너 가져가 그러겠지. 가져가 봐야 자기 저당권 6천만 원도 얘가 인수하는데 뭘. 이해되시지?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은 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에 예약 당시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뭐해?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빌려준 돈하고 이자 합산액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정확히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게 제2절 가등기 담보권 실행이죠. 자, 실행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등기 담보권의 성격을 봅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가등기 이제 담보권이라고 이제 하는데 결국 가등기 담보권은 민법상으로 이제 법상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하고 비슷하다? 저당권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실행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되지. 그럼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얘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권자보다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지. 저당권 똑같이.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얘 이쪽을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그러겠고 이쪽을 설정자라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를 해가지고 담보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소유권 이전 뭐 양도담보했다 하더라도 저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고 소유권 행사는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은 저 부동산으로부터 과실이 나오겠죠? 누가 가져? 갑이 가져야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못 들어가요? 당연히 여러분이 소유권 행사하고 사용하고 처분도 할 수 있지. 월세해서 월세도 받을 수가 있지. 똑같다니까. 다만 이쪽에서 돈을 못 갚으면 이쪽에서 청산 절차를 거치겠죠? 그럼 청산 절차가 다 끝났으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자 그러면은 이제 청산 절차 종료된 후에는 저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과실은 누구한테? 을한테 넘어가겠지.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에서도 과실은 저당권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압류 이후에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비슷하지. 그래서 딱 가담법에 담보가등기는 뭐하고 같이 봐주면 돼? 저당권이야 저당권. 다만 실행하는 게 경매 외에도 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에 의해서 지가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근데 저당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외에는 다 저당권하고 같이 봐주면 돼. 그래서 114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 용익관계를 보시면 가등기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설정자에게 있죠. 갑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담보권 설정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 수익권은 뭐가 종료되면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는 것은 이제 채무자가 돈 못 갚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누구한테 기속된다? 채권자한테 넘어가겠지. 됐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2번. 얘가 돈을 못 갚아서 이제 이쪽에서 실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 얘기했어. 저당권과 같이 보니까 뭐 또 들어갈 수 있고. 경매. 이제 특이하게 저 부동산을 지가 취득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귀속청산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누가 선택한다? 가등기 담보권자, 채권자가 해야지 채무자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실 것은 경매 절차, 귀속 절차, 귀속청산 이걸 봐야지 뭐. 이건 경매로 들어가면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됐죠? 네. 그래서 2번 실행 방법은 읽어보시고 자 3번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에서 뭐 중심으로 보자? 귀속청산 중심으로 보자. 자 1억 빌려주고 지금 1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에 가등기를 쳤는데 얘가 갚아야 될 때 그걸 변제기라고 그러죠.
갚았어, 못 갚았어? 못 갚았어. 변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젠 그러지 말고 일정한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져가라 그 얘기지. 자, 그 절차를 크게 이제 보고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 절차는 세 단계로 나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야, 너 지금 갚을 때 됐는데 안 갚았으니까 내가 요 남은 금액 이걸 뭐라 한다? 청산금. 청산금 이 정도 있으니까 너한테 그거 주고 나 소유권 이전 해갈 거야 라고 뭐 하라는 거야? 실행 통지를 먼저 하라는 거지. 물론 실행 통지는 뭐 후에 할까요? 변제기 후에 하겠지. 자, 변제기 후에 몇 개월 내에 해야 된다 그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니,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 몇 개월 내 경매 신청해야 된다 그런 제한 있어요?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채권자는.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언제든지 이제 할 수 있어. 자, 실행 통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 이전해 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죠.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이 경과돼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채무자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지금 보통 지금 갚을 때가 됐는데 지금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못 갚았으면 뭐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경매 들어가겠지. 근데 가등기 담보를 했으면, 담보 가등기를 했으면은 실행 통지하고 2개월 기다리라는 거지. 그럼 이 2개월 동안에 요 사람이 돈 마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지연 배상까지 다 갚으면 이거 맞소해 달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개월까지 기간 제한 그 기회를 줬는데 갑이 돈을 못 갚는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청산을 해야지 뭐. 청산은 이제 얘는 나머지 줘라. 청산금이라고 그러죠. 예. 청산금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이제 소유권 취득하라. 자, 마지막까지 이제 기회를 주죠.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로 또. 동시행 관계라는 것은 2개월 지났지만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한테 뭘 주지 않으면,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역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이후에 빨리 채무자 갑이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가등기 맞춰야 달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줬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유권 넘겨줘야지. 자, 되셨죠? 요 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제 네가 가져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은 금액도 줘야 되고 일정한 기간도 경과해야 저 사람은 채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이 법의 주된 내용이고, 시험 문제에 나올 얘기들은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이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이 얘기를 좀 봅니다. 115페이지. 그래서 자, 3번에서 괄호 1번 먼저 뭐부터 하자? 실행 통지를 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통지할 사항, 통지 내용이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청산금의 뭐를? 평가액을.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청산금 평가액 얼마? 5천만 원이겠지. 얼마 빌려주고? 얼마짜리? 아, 그럼 남은 돈이 5천만 원. 이게 청산금 평가액이죠. 만일에 여기 아까처럼 선순위 저당권이 붙었다. 여기 2천만 원이 붙었다. 이거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지. 그럼 청산금이 얼마? 3천만 원이 되겠지. 자, 요 정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 돌려주고 넌 그 부동산 내가 취득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산금 평가액은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쭉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은 남은 돈이 있으니까 청산금 평가액이 있지만, 자, 가등기 할 땐 1억 5천이었는데 자, 이제 실행 통지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져 가지고 9천만 원밖에 안 됐다. 청산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통지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 없어도 없다는 뜻을 괄호 속에 그 얘기예요. 그런 거 문제 내는 거예요.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통지해야지. 없다고 해서 통지 안 해도 된다. 그럼 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사항 그 뒤쪽은 짜잘한 거니까 이제 간단히 보시게 되면, 자,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 나왔다고 평가해서 통지해 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온 근거를 얘기해 줘야지. 그럼 당연히 현재 실행 통지 당시 뭐 부동산 가격이 이만큼이고 지금 빌려준 금액이 얼마? 이만큼에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후순위 저당권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채권액이 있을 수 있죠. 이거 통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지가 소유권 이전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뭐. 이해되시죠? 작년 문제는 그거였어요. 실행 통지할 때 통지할 내용이 아닌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 통지할 이유가 없지. 하지만 목적물에 가해.
그 다음에 채권액, 청산금 평가액 이런 거 다 통지해줘야지. 되셨죠? 예. 그래서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액 같은 거 통지해 주는데 괄호 속에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통지할 내용이 아니죠. 부동산 두 일 이상일 때는 그 중에 어떤 부동산을 실행할 건지 그것도 이제 통지해줘라. 그럼 큰 문제 없고. 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통지 방법 제한 없네요. 딥다 가가지고 귀 열고 야 이제 실행 통지 할 거야 소리 질러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통지 상대방 가지고 조금 장난치는데 통지의 상대방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은 돈 빌린 채무자한테는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만 채무자한테만 통지할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은 이 가등기에서 뭐 하겠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다는 얘기니까 요 통지 당시에 현재 그 부동산 뭐로 등기된 사람?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한테는 통지해줘야지. 그럼 기본적으로 채무자겠지만 자, 얘가 돈은 빌렸지만 얘가 A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주는 정신 나간 애가 있을 수 있겠지. 쟤한테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저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물상보증인. 가등기한 이후에 이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얘도 정신없는 애죠. 얘도 어쨌든 소유권을 등기명의로 됐으니까 통지해줘야지. 가등기 후에 정신없이 이 부동산 담보로 해서 돈 빌리고 주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죠. 통지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도 되지. 얘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살짝 끼어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결국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이렇게 되겠지. 여러 사람이면 다 통지를 해줘야 돼요. 거기 살짝 후순위 저당권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 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이고 상대방이 수인이면 모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한 사람 빼주면 안 돼요. 동그라미 4번은 나중에 뒤쪽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것은 좀 이따 정리하시고요. 자, 5번, 6번은 이것도 장난 많이 치는데 5번 채권자는 자, 웬만하면 청산금을 높은 금액으로 해서 통지할까요? 낮은 금액으로 해서 통지할까요? 낮은 금액 하려고 그러겠지. 지가 줄 돈이니까. 자, 그런데 평가를 잘못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을 한 2억으로 잡아가지고 자, 1억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다 이렇게 통지해줬다고. 통지하고 나니까 얘가 아이고 잘못했죠.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 없어.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이제 보죠. 그러면 청산금은 이쪽에서는 낮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이 부동산 가격이 1억 5천이라면 여기서 청산금은 얼마로 평가해서 통지해줘야 돼? 5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빌려준 돈이야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게 평가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걸 한 1억 3천으로 평가해서 청산금이 얼마밖에 없다? 3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통지해주라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게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지만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청산금 평가액은 그냥 누가 알아서 평가한 거야? 채권자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어디 공식기관에서 나와서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통지했으면 많든 적든 다툴 수가 없고 이게 객관적인 거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 통지로서는 유효하니까 계속 청산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있어야지 이거 당연히. 예. 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서 할 때 나 안 주겠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누군 다툴 수 없어? 채권자는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이 그 얘기고 안 읽어봐도 되겠죠? 밑줄 다 썼으니까 6번이 이제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산 절차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통지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세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 얘기했어요. 괄호 2번. 자, 실행 통지했으면 도달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지나라. 2개월 지나라. 2개월. 후순위권자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동안에 못 갚았으면 괄호 3번 뭐 하라고요? 청산하라고. 그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에서 권리 취득하라는 얘기인데 자, 청산금 따지는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일단 목적물 가액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 빼야죠. 그 중에 그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도 빼야지.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여기 채권액은 뺄 필요가 없지. 원리 이해됐죠? 예,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면 이 후순위권자는 뭐 해버려? 없어지는데 뭐 얘가 인수할 게 아니지. 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선순위권은 얘가 인수를 하니까 빼야지. 자,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에다가 선순위 채권액을 더해서 빼면 된다. 선순위 채권액 없으면 그냥 피담보채권액만 빼면 되죠. 동그라미 2번은 청산금에 대한 청권자,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자, 청산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문제예요. 이것도 원리 이해하시면 외울 이유도 없어. 자, 채무자 청산금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당연하지. 됐나요? 물상보증인 해야지. 가등기 후에 소유권 취득한 제3취득자 해야지. 아, 부동산 뺏기게 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럼 청산금이라도 받아야지.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자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없지. 이거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건 이해 좀 해야 돼. 이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해만 하면, 아까 선순위 저당권은 얘가 소유권 이전하면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아, 살아서 간다니까. 얘 얘기는 안 나와요 가담법에서. 그냥 빼라 얘기만 나와. 얘기 안 해도 보호 되잖아. 됐어요? 예. 네. 근데 후순위로 들어온 저당권자는 얘도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럼 받으려고 이 부동산 담보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런데 선순위 가등권자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 얘가 먼저 받고 남은 거 가지고 받겠지. 그럼 그거 아니야 지금. 만일에 경매에서 1억 5천 나왔으면 얘가 얼마? 1억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서 얘가 받아가야지. 그럼 당연히 얘도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야지. 그 얘기 아닌가요?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자, 청산금에 대한 권리자는 아까 실행통지 상대방과 플러스 거기에 누구? 후순위 권리자가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는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청산금에 대한 권리자는 맞지. 여기서부터 받아내야 되니까. 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얘는 살아있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나 버린다 생각하시라니까. 그리고 그냥 몇 가지 외울 것만. 아, 그래야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지. 여기서 한 5개 나온다고 그러면 죽어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셔야 돼. 몇 개? 하나 그래. 그리고 아까 적용 범위 같은 것들은 외울 수 있잖아요. 이런 데 나오면 맞추는 거고. 근데 이런 것은 가등기나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 들어갈 때 가등기에서 선순위와 후순위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어도 이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죽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가담법에서 그냥 몇 개, 내가 이해되는 거 몇 개. 아, 실행통지 하는데 청산금은 채권자가 통지해놓고선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이해하고 말고 할 거 없잖아요. 그래, 그거 청산금이 없대. 실행통지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 그런 건 외워도 되잖아. 이해할 거 없이. 그런 거 몇 개 외워서 다행히 그게 정답이면 맞춰서 나오고,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에이 모르겠다 해서 하나 짚고 나오고. 아, 그러면 돼. 편하게 하시라니까. 아, 이거 하나 틀렸다고 해서 떨어져? 아니지. 우리가 민법에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야, 민법도 그 상태인데 어떡하면 좋냐. 그걸 앞으로 계속 해, 민법. 그래서 가등기는 그거 이해하시면 돼. 선순위와 후순위 그거 따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청산금에 대한 권리자 잡았죠? 네. 청산금에 대한 권리자는 실행통지 상대방에다가 누구까지? 후순위 권리자까지 더해주면 돼. 네. 선순위는 어쨌든 얘 나오면 틀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청산금 청권자는 설정자, 즉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나 또는 제3취득자 및 후순위 권리자들이지, 밑에 참고표에 선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금 채권자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은 결국은 이제 권리를 취득할 때는, 자, 동그라미 니은번에 청산금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는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게요. 괄호 4번. 자, 누굴 보호해보자. 후순위, 얘 선순위 얘는 얘기가 없다니까. 보호돼 안 돼? 돼. 얘가 경매를 해도 제일 먼저 받아가겠고, 지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부동산 취득해서 살아서 따라가겠고, 할 얘기가 없잖아. 근데 얘가 문제가 되잖아요. 자, 후순위 담보권자 얘들이 있을 때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돈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4천만 원 빌려줬다고 이미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줄 알고 모르고 알면서 그럼 이거 감안해서 빌려줬겠죠? 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조금 위험하지만 얘가 1억 받아가도 나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빌려줘서 저당권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돈을 갚았어 못 갚았어? 얘한테 못 갚아서 얘가 지금 소유권 이전해서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이 저당권은 살아야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 4천만 원은 얘가 얘한테 줄 뭐로부터? 청산금으로부터 받아라 얘기 아니야. 그럼 얘 입장에서는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아, 궁금하지. 그러니까 얘는 얘들한테 실행통지를 하고 나서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얘한테도 또다시 통지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들은 실행통지 상대방은 아니지만 실행통지했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사람이 된다고. 이해되셨지? 예. 계속 설명하고서 들어갈게요. 그러면 청산금이 얼마가 될지 이제 알겠죠? 근데 얘 청산금 평가액은 얘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으로 한 5천만 원 되는데 얘가 짠돌이를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평가해서 알려주고 그 사실을 또 얘한테도 알려줬어요. 그럼 얘는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가 빌려준 돈 얼마인데? 아이, 그럼 3천만 원에서 다 받을 수 없잖아. 그럼 나 다 필요 없어. 아직 저당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아직 소유권 이전 안 했으니까. 그럼 나 저당권에 의해서 이 부동산 뭐 들어갈 거야? 나 경매 들어갈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번 순서대로 받아가. 그래, 너 먼저 받아가. 그래도 3천보다 많이 나오겠다 라고 하면 경매 신청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두 가지가 장난쳐요. 뭐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가려면 자기 채권액 변제기 도래 이후에 돈을 못 갚았으니까 들어가줘야죠. 이럴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후순위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게 두 가지예요. 실행 통지했다는 사실을 뭐 해주고 통지해주고, 자 청산기간 내 뭐 들어갈 수 있다? 경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제 청산이 딱 끝나지 이제. 경매에서 싹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뭐가 돼?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돼 이제. 그래서 나중에 경락되면은 순서들은 이제 받아가면 돼. 이해됐죠? 이 가담법에 이게.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이 사람을 더 보호하기 위한 게 본 이 사람이, 자 그럼 경매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청산금 5천만 원 나왔어. 아직 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지. 그럼 얘는 이 5천만 원으로부터 받아야죠. 얘가 얘한테 낼름 줘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원래는 얘한테 줘야 되지만 사람이란 게, 그럼 얘가 받아서 얘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 돼봐. 부동산 날라가면서 지금 겨우 5천만 원 좀 받았지. 이건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겠지. 안 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얘가 낼름 5천만 원을 얘한테 줘버리면 그거 가지고서는 이 후순위권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다시 야 빨리 4천만 원 줘 그러면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중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후순위권자가 얘 보고 얘한테 청산금 주기 전에, 야 나도 얘한테 받을 게 얼마 있어? 4천만 원 있으니까 너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 나한테 줘. 그러면 얘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한테 4천만 원 주고 남은 게 얼마 있어? 1천만 원. 그럼 1천만 원 주면서 소유권 이전 받아오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가담법이라고. 자, 그래서 116페이지 후순위 권리자 보호가 그 얘기인데,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는 게 뭐 할 수 있는 거야?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자 경매 신청은 뭐 기간 내, 청산 기간 내, 뭐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동그라미 번, 실행 통지했다는 것을 뭐 해줘? 또 통지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청산금에 대해서 뭘 행사한다? 권리를 행사하란 말이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그 권리를 뭐 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으면 이를 지급해야 된다. 자 되셨죠? 네, 그 정도 일단 잡으시고요. 자 괄호 5번 내려가면 이 규정은 약자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야.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건 하나예요.
그러면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란 얘기죠. 특히 뭘 주고? 청산금 남은 거 있으면 주고 하란 얘기예요. 근데 얘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이 절차 안 거치고 얘가 안 갚으니까 드립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지.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절대적 무효는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특히 뭐 줬으면 청산금 줬으면 다시 유효로 될 수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가담법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다만 그 후라도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돼요. 되셨죠? 마지막 이제 괄호 6번.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결국은 의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뭘 줘야 된다? 청산금. 그럼 청산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청산금 줘야죠. 근데 청산기간 이후에도 청산금 주지 않았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사이에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 사람은 얼른 돈 마련해가지고 갖고 이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맞춰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간 경과 후에도.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안 된다. 변제기 지난 후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났을 때 지나고 난 다음에 돈 갚고 맞서겠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등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 양도담보는 아예 이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소유권이 취득된 거예요? 안 되지. 이 절차를 거쳐야지. 그런데 요 놈이 소유자도 아니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낼름 병한테 팔아서 넘겨버렸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 해. 그러면 이 사람 청산금 못 받았다고 해서 이등기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6번 보시게 되면 채무자나 물상보증이 또는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설사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다음부터 주의했으면 돼. 채무 변제로부터 몇 년 경과됐어요? 10년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그러지 않다. 그럼 악의의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담법을 이론을 끝내시고 이제 문제 몇 가지 풀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죠. 234페이지 1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은 공사대금 딱 나오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청산금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자,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 취권은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기소한다. 이게 맞겠네. 3번 가등기 담보에 채무자가 귀속 청산과 처분 청산 중 하나를 선택하나요? 채권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치는데,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는 것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지만 이쪽에서 돈 갚으면서 이제 가등기 말소해달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변제하는 거하고 가등기 말소 의무가 이게 동시행관계예요? 자,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 배울 때 뭐 나오면? 변제 나오면 동시행이 아니라 이게 선의행위라고 그랬지. 그럼 키워드 딱 잡으면은 금방 잡혀요. 동그라미 3을 읽다 보니까 채무 변제 보이죠? 그럼 마지막에 동시행관계 그럼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자, 5번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이 후순위 저당권자죠. 청산 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도래 전에는 경매 청구할 수 없나요? 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얘기가 됐죠. 자, 3번 들어갑시다. 틀린 것은. 자, 또 1번 공사대금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자, 2번은 두 번째 줄 맨 끝에 다른 가등기 다 적용되지만 저당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는 준용되지 않죠. 저당권이나 전세권, 질권 이건 자체가 담보물권이니까. 자,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채권자가 알아서 평가해서 통지해 주면 돼. 4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물 인도 채무,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지.
자, 5번은 채권자의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자기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역시 틀렸죠.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지. 5번이 되겠네. 자, 넘어가셔서 5번 들어가 보죠.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 자, 5번부터 보시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하는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뜻을 통제해야지. 없더라도. 자, 4번 담보 가등기를 맞춘 부동산에 강제 경매 등의 개시가 된 경우에 자, 이제 가등기 담보 가등기를 했는데 강제 경매가 들어왔죠. 그럼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지. 경매 절차에서는 그냥 뭘로 보면 돼? 저당권을 보면 돼요. 3번 채무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2번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행해진 경우 그랬으니까 아직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죠. 그럼 담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미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줄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라서 본등기 청구할 수 없지. 이제 딱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경매가 들어왔으면 이제 경매 절차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자,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일단 그러셔야 돼. 자, 1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이건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제가 기본은 설명했어. 가등기 이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들어왔다.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해가면 없어지죠. 돈은 그럼 어디서 받는다? 이 청산금. 그럼 이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얘도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처분해버린다면 얘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1번이. 다시 읽어보시면 채무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뭐 했거나 양도했거나 그 밖에 처분하는 것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한테 뭐 하지 못해? 대항해. 자, 이해되시죠? 얘는 어쨌든 청산으로부터 받아내야 돼. 근데 다른 데로 처분해버리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7번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권 취득 또는 경매 청구할 수 있지. 그럼 자,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로 효력이 있다. 3번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익이에요? 아니지. 뭘 공제하면 돼?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해야지. 후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은 공제할 필요가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무슨 대금 확보예요? 매매대금. 그럼 적용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5번 두 번째 줄 읽다 보면 뭐가 보일까? 구상권이 얼른 보여야죠. 그럼 마지막에 담보된다. 자, 되셨어요? 예,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면 돼. 3번이 되겠지. 자, 239페이지 두 문제 풀고 끝내죠. 11번. 자, 1번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소유자이 아니에요? 소유자니까 당연히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그 목적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귀속 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지. 채권자는. 3번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다.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다는 거죠. 무효죠. 하지만 그 청산 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지.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고. 자, 4번은 뭐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사람이면 모두한테 통지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뭐 5번은 크게 보지 않아도 돼요. 자, 3번이 틀렸죠. 자, 마지막 12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갑과 을이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좀 반대로 들어갔죠. 을의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병이 저당권 설정한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되셨나요? 자, 그럼 갑은
자, 가분제 가등기 담보권자죠. 변제기 도래하기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얘가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았죠. 자, 그런데 가격, 부동산 가격이 1억이야. 빌려준 건 얼마야? 1억이야. 청산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얘가 즉시 소유권 인증 할 수 있나요? 기다려야지. 몇 개월? 2개월. 없다는 뜻 통지하고 2개월 기다렸다가 이때는 청산금 지급할 필요가 없이 그냥 소유권 이전하게 하는 거지. 항상 어쨌든 간에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뺏기는 거 싫을 거 아니야. 예, 갚을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없나요? 상관없다고 그랬고. 3번 갑이 청산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4번 병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그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 경매 청구할 수 있네. 4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이 됐죠. 그럼 갑의 담보 가등기 권리는 소멸하지 않나요? 자, 경매에서는 전부 다 이걸 저당권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럼 다 소멸해야지. 예.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많이는 못 갔어요. 뭐 세계법 배우셨는데 어쨌든 뭐 민사특별법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자꾸 반복하시면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 끝내시고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마지막 정리하시고 이제 민법 앞으로 가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